안녕하세요. 금마라자 창건입니다. 자, 오늘은 평당 이제 400만 원대 집 짓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평당 500만 원대 집 짓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 집을 보시죠.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형태의 집을 보셨을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 집이고요. 이제 다만 평당 500만 원 이런 집과는 다르게 건물 외장재가 벽돌이 아니라 드라이비트 이제 마감입니다. 이제 드라이비트, 스타코 플렉스는 이제 브랜드를 지칭하는 거고 시공 방법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벽돌 마감은 이제 외벽에 단열재를 붙이고 그 다음에 벽에 이제 앙카를 고정하는 거죠. 이제 앙커를 고정하지 않고 벽돌을 쌓게 되면은 이제 벽돌이 이제 무너져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부하건대 그 시방서에 나온 대로 이제 앙카를 고정하게 되는데 그거보다도 더 촘촘하게 이렇게 시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공업체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고층 건물에는 벽돌 시공을 잘 하지 않다가 이제 요즘에는 시공 방법이 발달하면서 이제 꽤 높은 건물에도 벽돌로 이런 마감하는 추세가 보이곤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드라이비트 시공은 이제 외벽에 이제 단열재를 붙이고 그 바깥에 이렇게 시공하는 것은 거의 동일하고요.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 위에 이제 뿜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미장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벽돌과 비교해서 자재비도 물론 차이가 나지만 인건비하고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어서 이 평당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평당 500만 원 공사와 좀 더 비교를 해보면 이제 벽이나 이 천장 같은 경우에 전체 이제 도장 공사까지는 못하고 일부 벽지로 이제 시공을 하게 되고요. 주방 가구는 이제 사제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업체마다 이제 프로모션을 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을 순환하기 위해서 보다 이렇게 싸게 이렇게 물건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돌리는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해서 이제 이렇게 평당 가격이 400만 원대 공사에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제품이라고 해서 하자가 있는 제품이 아니고 일부 이제 브랜드에서도 제품을 자체 생산하지 않고 이제 OEM을 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OEM 외주로 물량을 받아서 생산하는 업체, 이 업체에서 나오는 이 제품은 이제 사제품이라고 우리가 보통 칭하죠.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가 없어서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자품은 아니라는 겁니다. 창호 역시 브랜드를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고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기능성이 너무 떨어지는 제품에는 이제 단열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렴한 제품군을 비교하고 또 비교해서 평당 400만 원대에 맞는 그런 창호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명 브랜드 창호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바닥재 마루인데요. 마루도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수입되는 그런 마루들이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 브랜드에서도 이제 중국산 제품을 흔히들 쓰고 있어요. 중국에 OEM을 줘서 이제 받아서 한국에서 마루 유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에서 나오는 수입 제품이라도 그렇게는 못 쓰지만 어쨌든 수입 제품을 400만 원대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명은 아무리 공사 단가가 좀 낮아지고 떨어지더라도 LED 조명을 좀 쓰기를 제가 권장드리고 또 쓸 수 있습니다. LED가 아무래도 전기 수명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전기료도 절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상들리에 이런 치렁치렁한 그런 조명들은 못 쓰더라도 적어도 LED 조명은 조금 쓰길 권장드립니다. 또 평당 400만 원대 쓸 수 있고요. 당연히 고가의 수전이나 이제 화장실에 도기는 사용하기 어렵지만 이제 또 시공회사가 센스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면서도 얼마든지 예쁜 그런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평당 400만 원 공사, 그러니까 평당 500만 원 미만 이하의 공사에서는 항상 그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의뢰인도 공사를 의뢰하는 의뢰인도 더 싸게 공사를 해줄 그런 시공업체를 찾는 단가잖아요.
지금 400만 원대가 말이죠. 또 시공업체도 이 단가는 사실은 이게 크게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공사 계약금 받아서 좀 공사하는 척 하다가 계약금 받고 도주하거나 공사를 중단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는 이 가격대라는 것을 의뢰인은 항상 주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평당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이제 분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누군가 이제 지나치게 이익을 볼 때 지금 평당 400이면은 업체보다는 아무래도 의뢰하는 쪽이 이익을 보는 그런 상황이고 위치고 단가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업체가 평당 400이면 좀 공사하기가 빠듯하니까 의뢰인이 시공업체보다는 좀 더 이익이라고 보고 이럴 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격에 더 잘 지을 수 있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부분들은 일정 부분 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항상 그 500만 원 미만 때는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항상 사고가 있고 분쟁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500만 원, 평당 500만 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늘 사진으로, 특히 건축사의 그 설계 도면으로 이렇게 시공 단가를 견적을 내고 견적을 받고 시공을 하면 큰 무리 없이 큰 분쟁을 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